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흉부학 개론에서 식도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병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수술이 식도암 수술이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제일 잘해보고 싶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식도암 수술입니다. 그만큼 좀 큰 수술이고 조금 어렵다,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식도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흉부외과에서 식도암을 수술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 이름하고 거기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신장 콩팥 수술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알아요? 비뇨기과에서 하거든요. 비뇨기과에서 신장 수술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흉부외과에서 사실은 식도 수술을 하는 거는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흉부외과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영향을 받아서 흉부외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외과에서 식도 수술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대부분 흉부외과에서 식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커피도 많이 마시고 흡연자도 많고요. 그래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식도염과 같은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도 질환들이 식도암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위암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위암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았었고 대장암은 적었거든요. 근데 음식 문화가 서양화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육식화되다가 보니까 위보다는 대장에 병이 많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은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식도암이 95% 정도 되고 서남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90%가 서남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 식도의 하부 쪽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남이 적지만 앞으로는 서남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음식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식도암은 어떤 증상으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인데요. 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병이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식도암의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진행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에서 미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을 해야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식도도 하나의 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50% 이상 좁아져야만 증상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 좁아졌을 때 음식을 삼키면 거기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잘못하면 이제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먹을 때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도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식도암도 다른 병처럼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흡연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흡연, 그 다음에 음주,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식도에 자극을 많이 줄수록 암이 잘 생기거든요. 요즘은 드물지만 이전에는 음도 목적으로 양잿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한 30년 후에 식도암이 발병한다든지 이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는 지역에서는 또 식도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뜨거운 음식,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이런 자극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식도암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식도암은 이제 내시경으로 발견을 하는데, 식도 내시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위내시경을 볼 때, 위를 볼 때 식도를 통과해서 가면서 보는데, 거기에서 보이면 이제 식도암이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내시경, 그러니까 식도 내시경이 제일 중요한 검사고요. 고기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이 되면 식도암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조금 더 위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 흉부 CT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식도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도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고 혹시 식도암이 주변으로 또는 멀리 전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PET-CT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실시하는 식도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흉부외과에서는 이제 식도암 수술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식도암 치료라는 것은 수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동반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도 수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희소식은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 그러니까 위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점막만 절제를 해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점막에만 국한된 식도암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건강검진으로 발견이 되면 수술 안 하고도 식도암을 완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도 수술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관련해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식도암의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얘기했는데 식도암 수술이 상당히 큰 수술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식도는 식도벽에 장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래 위로 림프관이 형성이 많이 돼서 아래 위로 잘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도암은 절제를 보통 다른 암들은 1cm, 2cm 정도만 떼고 자르면 된다고 하지만 식도암은 적어도 한 5cm에서 7cm 정도를 더 멀리 잘라야 된다고 하면 흉부 식도를 대부분 다 자릅니다. 그러면 흉부 식도를 대신할 수 있는 장기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위를 끌어올려서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배도 한번 수술을 해야 되고 가슴도 수술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도 수술을 해야 되면 2개 내지 3개의 수술을 한 번에 해야 되는 만큼 큰 수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수술 과정을 겪었을 때 음식을 드시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부분에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고 나서 위에 넘어가면 다시는 역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관략근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도 수술 후에 음식을 드시면 짧은 식도를 지나서 위에 차근차근 음식이 쌓이고 나면 운동을 해서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는 수술 직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을 비워주는 건강한 생활을 습관을 해야만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장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사량이 수술 직후에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전에 먹었던 양만큼을 드실 수도 있고 식생활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식도암에 대한 첫 번째 흉부학개론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식도암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